안녕하세요, 유진룬입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박지란을 전부 거실로 들여놨어요. 원래 아직까지는 베란다에서 살아도 괜찮은 온도인데요. 이제 차차 거실로 들여야 될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두 개씩 거실에 배치를 해보면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놔야 사람도 살기 편하고 얘네들도 적당한 장소에서 잘 배치를 할지가 요즘 고민이고요. 밖은 지금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새벽에 신랑 출근할 때쯤 일어나서 봤을 때 베란다 온도는 한 18도 정도 되더라고요. 베란다 문을 닫아놓고 자서 그런지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베란다에서 키워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베란다에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알로카시아 이런 애들은 진작에 다 지금 거실에다가 두고 키우고 있고요. 저희 집 처음에 샀던 가장 오래된 이 거북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전부 잎을 제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남은 목대에서 새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남은 그 줄기에 잎을 잘라내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물렀길래 이렇게 툭 하고 뚜껑 따듯이 이렇게 띄어졌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촉을 내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물을 안 주고 좀 말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잎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크게 오래 키웠던 아이였고, 이 아이가 굉장히 거북알로카시아 번식을 많이 했어가지고 모체는 이제 하도 자구도 많이 내주고 그래서 죽으려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요. 잎이 없을 때는 물을 최대한 단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거의 안 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을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이 지금 또 이렇게 밑둥만 남은 이 아이는 시누아타예요. 옆에 보시면 자구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자구 잎도 이렇게 말라버렸고요. 이파리 제거해 준 다음에 줄기 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무른 줄기를 이렇게 또 뚝 따주면 이렇게 밑둥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을 말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밑둥에서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새로운 잎의 줄기가 다시 올라오니까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는 꽤 생명력이 강해서 잘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이런 애들은 전부 자구로 번식했던 아이들이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안쪽에 새 잎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핑크 드래곤인데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잎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물으면 흐물흐물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물컹물컹 하거든요. 지금은 그대로 두었다가 스스로 이게 자연스럽게 완전히 말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그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온 잎이 사실 좋지도 않고 큼직하지도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잎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쪽에는 레드 시크릿인데요. 레드 시크릿도 이 안쪽에 이렇게 새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알로카시아들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고요. 저희 집 실내 온도가 지금 26도에 습도가 67%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도 수경으로 지금 번식 중인 알로카시아인데요. 원래 지난 여름에는 화분에서 길렀었다가 응애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이 샤워 시키는 것도 사실 과습이
오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샤워시키다 보면 흙에 물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응애를 깨끗이 닦아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흙을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물꽂이를 한 다음에 새순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가 미어진 잎들은 새순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그렇게 기르고 있거든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조금 더 튼튼해지면 일부는 또 흙에다가 옮겨서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 집 알보 몬스테라가 거의 이제 완전히 다 펴지진 않았는데요. 거의 지금 펼쳐져서 어느 정도 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기존에 입던 잎보다 흰 지분이 좀 줄었어요. 다행히. 지난번에 제가 이러다가 흰 지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주 뭐 예쁘다고 할 정도의 무늬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옆에 보시면 픽텀 트리컬러의 꽃봉오리가 꽤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많이 컸어요. 이 꽃봉오리 옆으로 또 꽃대가 하나가 또 달리길래 제가 최근에 제거를 해줬고요. 한 개만 한번 꽃이 피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 안 자르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모체 줄기에서도 이렇게 훨씬 굵죠? 이 아이도 이 옆에서 새순이 올라왔었는데 이 옆에서 또 꽃대가 같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길래 이 아이도 제가 제거를 해줬어요. 또 새순 올라왔는데 연이어서 바로 또 이 안쪽에 새순 보이시죠?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이 세나 메리디오 날리스라는 이 아프리카 식물도요. 아침에 이렇게 잎을 좀 활짝 펼쳐줬다가 또 밤 되면 잎을 접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식물 치고는 물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시면 이 사냐초거든요. 사냐초가 살짝 색깔이 젖어 있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낮이 됐는데도 잎을 계속 접고 있길래 제가 물을 한번 또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새순을 꽤 잘 내주고 이 식물 등에서 주로 키우고 있는데 잘 크네요. 이 아프리카 식물 같은 경우는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는 실내에서 기르는 게 더 환경에 맞는 것 같아요. 자구들이 많이 뿌리도 많이 내줬고요. 최근에도 또 새 잎을 다 많이 내줘가지고 오픈해서 키우는 수경 재배하는 통에다가 옮겨줬어요. 이렇게 잎이 펼쳐지기 전에 뿌리를 받을 때까지는 조금 빛을 살짝 차단해 준 상태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살짝 공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비닐에다가 구멍을 내서 기르고 있고요. 이렇게 잎이 올라오면 이제 오픈되어 있는 통에서 광량이 조금 있는 곳에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뿌리가 이제 없는 애들은 제가 이쪽으로 옮겨주고 있거든요. 수태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저도 원래는 수태에다가 주로 자구를 깨울 때 수태를 이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수태로 키우면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잘 자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뿌리랑 분리를 시킬 때 또 수태에 뿌리가 엉겨 붙어 가지고 뿌리에 탈락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반수경으로 한번 기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수태보다는 확실히 좀 느리긴 한 것 같아요. 성장 속도가. 워낙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도 제가 번식했던 그 거북 알로카시아가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번식한 애들이 있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에도 번식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거북 알로카시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에는 수태가 아닌 반수경으로도 한번 길러보고 있고요.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암피옥서스예요. 제가 최근에 암피옥서스를 온실에서 꺼내가지고 줄기들을 많이 제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에 물꽂이 중인데요. 물꽂이 하면서 이제 괜찮은 애들은 또 뿌리를 내주면 또 번식이 되는 거니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물꽂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얘들이 번식력이 좋더라고요. 번식되면 다시 또 흙에다가 옮겨 심은 다음에 또 다시 온실로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잎을 많이 남겨두면 뿌리 받기가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암피옥서스 같은 경우는 잎을 많이 남겨놔도 또 뿌리도 잘 내주고 번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잎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거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수경으로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제 제가 이걸 한 거라 아직 뿌리는 당연히 안 나왔고요. 한 몇 주 더 있으면 제가 또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루베르시아나를 최근에 제가 뿌리를 물꽂이를 해가지고 뿌리를 받은 다음에 이제 흙에다가 옮겨줬어요. 워낙 뿌리도 잘 내리고 작은 아이를 제가 잘라냈었거든요. 근데 뿌리도 금방 내리고요. 이렇게 또 안쪽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작은 모습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얼마 만에 또 저렇게 대품으로 크는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온실 안에 있는 식물들도 지금 이 암피옥서스 모체가요 굉장히 빽빽하니 울창하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줄기를 많이 제거를 해줬고요. 아무래도 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키가 커지면서 아래쪽 줄기에 있던 잎들이 점점 이제 하엽을 지고 위쪽으로만 많이 이파리들이 남아 있길래 제가 많이 제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번식이 된 요 아래쪽 애들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아예 이만큼을 다 잘라내버리려고 했었는데 식물들이 좀 놀랄까봐 그냥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마소니아나 락인데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새순도 아주 연두색으로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물이 좀 없나봐요. 좀 가볍네요.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에 84% 습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온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물등을 항상 12시간 정도를 해주고 있어요. 식물등으로 이제 크는 것도 있고 이 안에 습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온도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습도는 높은데 흙은 많이 축축하지 않게 기르다 보니까 곰팡이 없이 그래도 잘 자라주는 편인 것 같고요. 박질환들이 올해 여기 와서도 꽤 많이 자라가지고요. 잎사귀들이 정말 멋있게 이렇게 길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덩치들이 많이 커졌고요. 여기 번식했던 개체에서도 새 잎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잎도 꽤 많이 커졌고요. 잘 자라주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도 가운데 또 새로운 방패엽인지 잎을 또 내주고 있고요. 여기도 비프카텀도 이렇게 방패엽을 내주고 있습니다. 잎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박쥐라는 제가 아마 더 이상 또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덩치들도 커지기도 하고 자리차지를 많이 하는 행행식물이다 보니까 다른 종류를 더 이제 구매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플랜테리어용으로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베란다 온도는 23도고요.
아까 아침에는 한 18도 정도 되더라고요. 요 며칠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18도로 아침 새벽 온도가 18도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 전에는 19에서 20도 정도 나왔었어요. 저희 집 빌리에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새 순의 크기가요, 굉장히 지금 커요. 지금까지 나왔던 새촉 중에서 제일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잎이 얼마나 큼지막하고 멋지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흙으로 화분으로 다 넣어줘가지고 잘 지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난테 아마그리스를 제가 분갈이를 새로 해줬어요. 분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한 단계 좀 키워주면서 분갈이 해줄 때 일부는 이렇게 한번 번식을 또 해봤습니다. 지금 번식해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이 번식 개체도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덤멜러가 너무 이파리가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잎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 번 죽였다가 한 번 더 사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요. 두 개예요. 얘가 지금 새로 산 아이의 번식 개체인데 이렇게 잎이 풍성하게 잘 자라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아이가 모체예요. 근데 모체도 지난 여름에 좀 상태 안 좋았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잎도 많이 내주고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좋아져가지고 잎이 아직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판타지아 이렇게 꽃대 다 올려주셨나요? 저희 집 판타지아가 꽃봉오리를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4개의 줄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고요. 아직도 근데 꽃은 안 피는데 빨리 꽃 핀 모습 보고 싶네요. 저희 집 이 호접란의 꽃이 지금 핀 지가 한 석 달은 넘은 것 같거든요. 아직도 이 새송이는 아직도 피어 있어요. 시들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오래 피어 있네요. 신기하죠? 옆에 카틀리아도 지난번에 한번 꽃대 올리고 나서 그 뒤로 또 꽃 소식은 보이진 않네요. 근데 그 뒤로도 이렇게 새 잎도 내주기도 했고요. 뿌리도 새로운 뿌리도 올라왔고 잘 크고 있습니다. 관엽식물들 대부분이 일정한 온도에서 자랐을 때 훨씬 잘 자라주는 것 같고요. 이제 서양란이나 란 종류는 일교차가 있어야 또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란다에서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도 이하로 베란다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밖에 있는 베란다 식물들도 거실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